선생님, 네네. 다른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태양은 마치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태양과 달이 위치가 너무나도 절묘하고, 그렇죠. 네. 태양과 달이란 행성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거요? 있을까요? 어떤 게?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창조론 하면서 1, 2, 3 뭐 해가지고 이제 그 수에 대한 개념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렇게 그 중간중간에 이제 도형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행성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행성에도. 단지 우리 인간한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물질, 그러니까 조그만 소립자 원자에도 적용이 되고, 이런 큰 행성에도 그게 똑같이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는 하나의 법칙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태양이나 지구, 달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공부를 해봤는데, 태양은 마치 1과 같은 개념이에요. 1. 그리고 달은 2와 같은 개념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지구는 3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그 태양과 이 지구 시스템, 그 지구와 지구를 도는 달에 의해서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법칙으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1과 2, 달, 지구 주위를 도는 달,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 3, 지구 3. 그래서 지구에는 그렇게 이원성을 공급하는 달에 의해서 계속 순환이 이루어져요. 순환. 그래서 순환은 뭐라고 그랬죠? 구라고 그랬죠? 구. 예?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우리 그거는 이제 1년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게, 그 한 바퀴 공전하면서 구라는 순환이 이루어진다고요. 구라고 하는 순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그 제가 전에는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아주 절묘하다. 일단 그게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 확률적으로 지구의 거리라는 이 확률, 왜 여기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그 확률을 계산해 본 결과 너무 말도 안 되는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의 0에 가까운. 왜냐하면 이 위치에 있어야만 이 지구 같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계산해 본 결과 거의 0에 가까운 정도의 희박한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어떤 신의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 과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너무 희박한 확률이 나와서 다들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그러면 그냥 우주가 이 확률, 희박한 확률의 수만큼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 다중이론이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 희박한 확률의 위치에 있으니까.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신의 의도입니다. 딱. 그래서 그 비율이 참 묘하게도 지구의 크기가 태양의 크기의 800분의 1이에요. 아니야, 800분이 108분의 1이에요. 아, 108분. 예, 108. 우리 흔히 불교에서 108번뇌 하죠. 딱 그 사이즈가 지구의 108배라고, 그 태양의 지름이. 근데 또 묘한 게 뭐냐면, 태양의 크기하고 지구까지의 거리가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 108배에 있어. 108배에 딱 위치하고 있다고. 태양의 크기의 108배에 해당되는 위치에 딱 지구가 있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양의 주기와 달의 주기는 같다라고 그랬어요. 태양의 적도상의 주기가 25.6 정도 돼요. 그리고 달의 주기도 우리가 전에 제가 약간 자세한 건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달은 우리가 상망월이라고 해서 보름달에서 보름달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그걸 상망월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간들은 보름에서 보름으로 다 달의 주기를 계산했죠. 그죠? 그래서 그 상망원을 이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상망원을 써왔고, 동양권 내에서. 그게 29.531이에요. 그게. 근데 천문학적으로 볼 때는,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온전하게 달이 한 바퀴 도는 게 상망월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아니, 상망월이 아니라 다시 또 틀렸어. 항성월이라고 그런다고. 상망월은 보름달에서 보름달, 그리고 상망월이 아닌 온전하게 어떤 그러니까 어떤 그 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별을 기준으로 해서 달이 한 바퀴 정확히 도는 그때를 항성월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항성년이 있어요. 항성년, 항성일이 있고, 그거는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멀리 있는 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히 한 바퀴 도는 그런 그 회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항성월이 27.32예요. 그래서 정확히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달은 13.4바퀴를 돌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전을 한 바퀴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그 회전하는 로테이션 값 플러스 스핀 값 일을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구도 365일이 도는 게 아니라 366일 돈다고 그랬죠. 실제로는. 마찬가지로 달도 13.4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14.4회전을 해요. 그렇게 맞추다 보면 정확하게 달도 거의 태양의 자전하고 비슷한 25점 뭐 몇이 나와요. 4인가 5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회전수가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양이 도는 주기와 달이 도는 주기가 똑같다고요. 거의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고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그 주기가 맞기 때문에 그 위치에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법칙, 그러니까 창조론 얘기할 때 어떤 곡률과 가운데 있는 그 회전체와 그 주변에 있는 회전체가 주기가 맞을 때, 템포가 맞을 때라고 그랬죠. 템포가 맞을 때는 그 위치에서 머물게 된다. 만약에 얘가 템포가 좀 낮아지면 당겨지고 얘가 템포가 높아지면 약간 멀어져서 그 위치를 조정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거시세계에서의 그 행성, 항성과 행성 사이에서도 그 법칙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구 시스템, 태양과 지구 시스템에서 그 위치는 계속 조금씩 그 거리가 좁혀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그게 조정이 된다고요. 근데 이제 단지 그 지구의 기울기 때문에 그게 지구의 회전수가 좀 약간 수정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추가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달이 지구를 이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구는 그러니까 태양의 영향도 받지만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영향도 받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그 천체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태양 주위를 돌 때 어떤 그 태양면을 우리가 황도라고 그러면 달이 지구를 도는 면을 백도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묘하게도 그 백도와 황도 때문에 지구의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돌게 돼 있어요. 지구를 그냥 중심으로 지구를 가만히 제자리에서 돌고 있는 회전차라고 보면 이 태양과 달이 이 도는 이 각도들이 막 변한다고요. 1년 내내. 그러겠죠? 그럼으로써 달과 태양에 의해서 지구가 마치 그 우리가 반죽을 휘저은 것처럼 휘저어진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지구의 내부에 멘탈이 있다고 했죠. 멘탈.
지구가 가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멘탈이 계속 회전한다 그랬죠. 그리고 계속 그게 어떤 그 에너지를 받아서 계속 액체 상태에 있고 막 단단한 고체가 아니라 지구 내부는 돌고 있죠. 계속 회전하고 있고 그 이유가 태양과 달에서 그 어떻게 보면 반죽하는 것처럼 계속 반죽을 시켜주는 거라고. 예? 그래서 이 지구에는 그런 그 이원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달이 없었다면 그런 그 태양과 달에 의해서 이렇게 반죽하는 현상이 없겠죠.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면 죽은 지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태양과 달에 의해서 이 지구는 계속 이원성을 공급받게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어떤 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순환. 이해하셨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돌지 않으면 순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는 그 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달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마치 반죽을 주물르듯이 계속 주물러지니까 이 지구가 순환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지구 내부의 멘탈도 계속 움직인 거고, 그래서 그 지각까지도 움직이죠. 지구의 지각이 왜 우리 인간으로 치면 손톱만큼씩 계속 자란다 그러잖아. 이동한다 그러잖아. 손톱 길이만큼, 손톱이 자라는 속도만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구는 숫자 9 순환을 계속하게 돼 있어요. 달로부터 이원성의 에너지를 받고, 그리고 그게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도 다 그게 영향이 간다고요. 그게. 그래서 그 순환하는 그런 법칙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게. 옛날 사람들이 그 달의 위상 변화 때문에 감정이 기복이 생긴다는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달에 의해서 이원성이 공급받기 때문에 그 달의 주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저처럼 어떤 이렇게 천문학적인 어떤 그 계산은 안 했지만 뭔가 그 달에 의해서 이 조속의 변화도 있고 뭔가 달의 모양에 따라서 뭔가 기분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365일 1년을 9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9로 나눌 수도 있다고. 9로 나눌 수도 있어요. 왜냐, 이 하나의 주기가 9라고 그랬잖아요. 9. 그러니까 40일 정도, 약 40일이에요. 그렇죠? 365일이니까 9로 나누면 약 441점 몇 되죠? 약 40일이라는 주기를 갖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또 13.4라고 하는 거에 또 3배가 되죠. 또 약. 이게 묘하게 다 맞아 떨어진다니까, 이게 이 법칙적으로. 응?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행성들은 이 주기에 의해서 그게 이제 변화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그 법칙적인 부분을 몰라도 오랜 기간 관찰을 통해서, 오랜 기간 체험을 통해서 뭔가 이게 주기가 있다.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 천체의 운행에 따라서 이 뭔가 이 사계절이 있고 뭔가 절기가 있고 주기가 있는 그런 거를 체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정확한 법칙적으로는 해석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성, 그리고 그 주기에 따라서 뭔가 한 40일 정도도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왜 40일 기도하고 뭐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구에는 이 40일이라는 어떤 주기가 또 있어요. 그 전에 뭐 13일이라는 주기도 있지만, 그죠? 그 이 13이라고 하는 주기는 그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13대 13대 1. 그래서 26이 딱 온전한 하늘의 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늘의 주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 변화되는 이원성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변화되는 9의 또 주기가 있다고요. 40일짜리 주기가. 보면 네. 우리 인간이
태양을 보거나 달을 보거나 크기가 똑같다고 합니다. 네. 그 위치가 절묘한 거죠. 그리고 그렇죠. 뒷면은 절대 못 보고 앞면만 보게 하고요. 그래서 음모론자들은 이제 이거 외계인이 만들어가지고 딱 그 자리에 갖다 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위치가 절묘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이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이 갖는 곡률이 있죠. 곡률. 태양계 전체,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 전체를 관장하는 곡률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 위치에서 그 태양의 곡률에 해당하는 곡률이 또 있겠죠. 지구도. 그죠? 모든 천체는 다 곡률이 있어요. 각자마다. 그리고 이 달이 지구의 곡률과 태양의 곡률이 딱 균형이 잡혀 있는 위치에 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자전하지 않고 한 면만 보이는 거라고.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기울기가 있고 태양의 기울기가 있고 지구의 기울기가 있고 그것이 만나서 그게 딱 균형 잡힌 그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위치에 달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그래서 계속 달 입장에서는 똑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가고 있는 것 뿐이야. 달은 그냥 계속. 그 균형 잡힌 그 지점에서. 이해하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한쪽 면만 보이는 거야. 달 입장에서 직진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빛과 같은 현상이에요. 그게. 빛이 원자 내에서 돌고 있듯이 달도 똑같이 빛처럼 돌고 있는 거예요. 한쪽 면만 바라볼 수 있게끔. 그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진짜로. 세계 그 우주에 이제 퍼져 있는 그 행성 시스템에서 이렇게 태양, 지구, 달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런 행성이 굉장히 드물어요. 천문학자들이 그런 행성을 막 찾아보려고 하는데도 드문 거야. 없는 거야, 거의. 물론 태양계에도 없어요. 아무 태양계는 당연히 없어요. 다른 은하의 천체들을 막 찾아봐도 굉장히 그런 게 드문 거야, 이게. 그럼으로써 이 지구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태양과 달이라는 두 쌍성이 있다라고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크기가 똑같은 두 개의 별이 있는 거죠. 두 개의 행성, 두 개의 천체가 있는 거죠. 크기가 똑같다라는 건 거의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게 그거예요. 태양은 엄청 크잖아요. 지구에 비해서. 근데 멀기 때문에 다른 태양에 비해서 엄청 작지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작용하는 힘은 같다고요. 이게. 영향력이 같다. 영향력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향력을 갖는 두 천체가 계속 지구를 휘저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휘저어 줌으로써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이원성이 공급이 되는 거고 순환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순환 속에서 계속 생명체가 어떻게 보면 진화를 계속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라. 그렇듯이 이렇게 큰 천체들에도 이 하늘의 법칙이 다 적용을 해요. 하늘의 법칙은 그 미시적, 거시적 다 적용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자역학은 미시 세계에서의 역학인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은 거시적인 세계의 힘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통합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어떤 더 근원적인 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하늘의 법칙을 이제 제가 알려됨으로써 이게 하늘의 법칙으로 이 둘을 해석하면 이게 둘 다 해소가 될 수 있다. 해결이 다 되고 다 같은 현상인 거다. 다른 현상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던 많은 질량에 대한 해석, 그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도 다 풀린다. 근데 비단 그렇게 어떤 그 천체 과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종교적인 거, 철학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개념, 체계, 뭐 여러 가지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전에 피보나치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 법칙으로 다 해석이 된다. 이게 그냥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는 이 법칙이 많은 분야에 적용해 봤을 때 다 맞아 떨어지더라. 이런 결론이 났다고. 그렇죠. 그렇게 저 나름대로 이제 검증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더 어려운 분야는 이게 쿼크라는 게 왜 3분의 1이라는 값을 왜 갖는지 그게 그런 것까지도 제가 지금 다 해봤단 말이에요. 이게. 선생님 저 처음 만났을 때 그 쿼크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네, 근데 되게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 이 쿼크가 그 양성자, 중성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쿼크가 3개 모여야 양성자가 되든 중성자가 되든 그렇다고요. 이게. 근데 이게 이 쿼크의 값이 3분의 2, 3분의 1. 그러니까 양성자는 플러스 3분의 2고 마이너스 그 중성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그렇다고 이게. 근데 그게 왜 3분의 2고 왜 3분의 2인지는 몰라요. 과학자들은. 그냥 실험을 통해서 아는 것뿐이지. 그래서 제가 그게 왜 3분의 1인지 왜 3분의 2인지는 제가 법칙. 그러니까 그 창조론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템포 때문에 그렇다. 템포가 중심에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좀 떨어져 있는 공간의 템포 차가 3분의 2고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처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과학자들도 모르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알고 봤더니 물질하고 음악하고가 굉장히 연관이 있더라. 3대 2의 법칙이 또 거기서 나오더라.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음악의 화성과 이런 그 양자역학, 그다음에 이 물질의 그 형성 과정 이런 게 전부 연관이 돼 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하늘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다 풀린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